자, 1912년도 미국 대선 현장입니다. 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선거 2주일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자, 홍보용으로 제작해 놓은 팸플렛 300만 부에 실은 저 사진이 이제 보니까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 2주 앞두고. 야, 큰일 난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대로 진행하면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그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 사진 쓰면 안 됩니다. 왜?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안 쓰려고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1912년도에는 대통령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마이크 들고 유세하거나 팸플렛 나눠주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유일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절반을 안 쓰고 선거를 치른다. 지금으로 치면 SNS 안 쓰고 인터넷 안 쓰고 대통령 선거 치르겠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말 같아요. 당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대로 쓸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작권자하고 협상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조지 퍼킨스라는 선거 캠프 본부장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당시 미국 법에는 사진 한 장당 1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 법조항이 있었어요. 1달러 300만 부, 현재 우리 돈으로 치면 600억이 좀 더 넘습니다. 선거 2주 앞두고 600억 원짜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협상을 정말 잘해요. 절반을 깎았습니다. 300억. 지불할 수 있습니까? 선거 2주 앞두고 내가 협상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100억.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야. 그래서 골똘히 고민을 했습니다. 조지 퍼킨스가 고민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저작권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사진작가로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출품도 하고 어디 막 이렇게 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사진작가로서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현재 자기 동네에서 그냥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전략을 고민하고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선거 홍보 팸플렛 수백만 부의 커버에 루즈벨트 후보의 사진을 인쇄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이 실리되면 전국적으로 귀사의 스튜디오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귀사의 스튜디오 사진을 실어주는 대가로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지 확인 후 즉시 답변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시대적 배경을 조금 감안해야 됩니다. 1912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점을 현재와는 조금 다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어느 날 갑자기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캠프 후보에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예? 살다 보니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제안에 내가 응해본 적은 없지만 형편상 $250 정도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어땠습니까? 600억 원이 걸린 협상 문제였어요. 그죠? 대통령 선거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단돈 10원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후원금까지 받아내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다. 그래서 석학들 사이에서는 20세기 최고의 협상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례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20세기 최고의 협상 사례 이야기를 서두에 항상 동시에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협상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협상의 고정관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협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잘합니까? 어려워합니까?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협상을 힘들어합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협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협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냐? 협상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협상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게 협상을 망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협상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면 협상을 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저작권자를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설득은 쉬워요, 어려워요? 설득은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설득당합니까? 방어하려고 하죠, 그죠?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납니까?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득과 협상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협상은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서로 모여 의논함. 의미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전적 정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모호해요.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진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를 이끄는 과정. 들으니까 동의할 수 있죠, 그죠? 자,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거다? 합의하는 거다. 협상은 뭐 하는 거다?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득은 뭡니까?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이거는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설득의 정의예요. 질문 드릴게요. 설득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상대를 설득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죠, 그죠? 협상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하는 건데 합의 되겠어요? 자, 이거를 심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를 설득하겠다 이 심리는요, 내 속에서 100대 0을 기대하는 심리가 생겨요. 동의합니까? 합의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상대를 설득하겠다 이 심리는요, 내 속에서 결론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습니까? 합의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설득하고 싶으면 뭐 하면 안 된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의 부제를 설득하지 말고 협상하라라고